챕터 5의 조건부 평균 및 랜덤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먼저 컨텐츠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조건부 평균 방법, 그래서 컨디셔널 민을 계산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컨디셔널 민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수열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점화식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걸 풀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테크닉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평균을 계산을 할 때 이제 PDF나 어떤 PMF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평균을 계산하는 건 이제 다 배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그 PDF나 PMF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PDF나 PMF를 구하지 않으면서도 평균을 계산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테크닉이 바로 이 컨디셔널 민을 이용하는 테크닉인데요.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라는 거 하고 characteristic function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random process가 뭔지, 그 다음에 전력 밀도 함수, 그래서 power spectral density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spectral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frequency f의 함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ensity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density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뭡니까? 이 power spectral density를 적분하면 파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5.5 섹션에서는 랜덤 프로세스가 어떤 LTI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뭐 어떤 시스템의 아웃풋도 여전히 랜덤 프로세스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통신에서 매우 중요한 그 네로밴드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로밴드 노이즈, 그러니까 협대역이 이제 네로밴드인데요. 그러니까 이 네로밴드 노이즈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통신 시스템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채널 신호들을 내가 잘라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신호가 있는 구간의 신호만 받아야 되니까 밴드 패스 필터링을 이제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받는 어쨌든 노이즈는 항상 네로밴드 노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이즈 자체가 와이드밴드더라도 실제로 그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하고 나면 남는 노이즈 성분은 그러니까 인밴드 노이즈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신호가 이렇게 있으면 결국은 내가 이걸 이렇게 잘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깥쪽으로 나가는 이런 노이즈들은 그러니까 뭐 아웃 오브 밴드 노이즈라고 할까요? 아웃 오브 밴드 노이즈들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다 잘라 먹을 수 있으니까 밴드 패스 필터링으로. 근데 이 안쪽으로 들어온 노이즈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노이즈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깔렸다고 치면은 노이즈가 이 정도 깔렸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가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밴드 패스 필터링을 해가지고 요 바깥의 노이즈들은 이제 다 잘려 나가는 거죠. 여기들은 다 잘려 나가는 거고 남는 거는 이제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남아있는 노이즈의 파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그 우리가 원하는 신호의 파워가 그 밴드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노이즈의 파워보다 이제 우리가 크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그 이 네로밴드 노이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5.1 섹션의 조건부 평균 방법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부 평균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식으로 쓰면은 그냥 엄청 간단하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expectation of x는 expectation x given y를 한 다음에 그거에 또 expectation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y가 예를 들어서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안쪽에 있는 expectation은 그 x에 대한 expectation이에요. x에 대한 expectation이고, 그러니까 평균을 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바깥쪽에 있는 expectation은 y에 대한 expectation입니다. 그러니까 y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쪽 거를 계산을 할 때, 즉 expectation x given y를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제 y를 어떤 특정한 숫자로 가정을 하고 그게 constant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 계산을 해요. x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제 y가 어떤 뭐 특정한 숫자 뭐 i의 뭐 함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i 대신에 이 대문자 y를 이렇게 싹 넣어놔요. 네, 다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것처럼 쏙 넣어놔요. 그러면은 이 안쪽은 사실은 뭐의 함수입니까? 이 안쪽은 이 빨간 쪽 요거는 요거는 y의 함수입니다. 주의해야 될 게 x의 함수는 아니에요. 왜냐면 x에 대해서는 expectation을 취해버렸잖아요. 그러면 x에 대한 그 randomness는 사라지지.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x의 평균이잖아요. 이건 보통 뭡니까? 이건 어떤 그냥 숫자죠. 그죠? 더 이상 x의 함수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x의 함수는 아닌 거죠. 평균 취하면 그냥 상수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랑 비슷하게 여기서 expectation을 취할 때 expectation을 이 x에 대해서 취하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그 x의 함수가 아닌 거죠. 왜냐면 x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면 x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y의 함수로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y의 함수가 되니까 그걸 이제 다시 y에 대해서 expectation 하면은 뭐가 튀어나와요? 상수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상수 m이 이렇게 싹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테크닉을 좀더 y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일 때 하고 y가 continuous random variable일 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써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이걸 구한다라는 거죠. 이걸 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expectation of x를 구하는데 y를 어떤 특정한 숫자 i로 이렇게 싹 고정시켜 놓고 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정시켜 놓고 구한 다음에 그러면 얘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x에 대한 그 랜덤니스는 사라지고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i의 그 함수가 되는 거죠. 그죠? i의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i에 따라서 값이 계속 바뀌죠. 그렇죠? 그럴 때 그 i가 계속 바뀌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여기 그 확률을 곱해 가지고 에버리징을 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신 문제도 그렇고 뭐 다른 문제들도 많은 경우에 이 랜덤니스가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인 거야. 그러면 이 전부 다 랜덤이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두 개가 랜덤이면 머리가 좀 어지럽기도 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떤 짓을 하냐면 하나를 고정시켜.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다른 하나를 쳐다보면 좀 이해가 쉽게 돼요. 하나를 고정시켜서 다른 걸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랜덤한 걸 고정시켰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에버리징을 취하는 그 테크닉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일 때도 한번 보면은 우리가 expectation of x가 구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데 랜덤 베리어블이 지금 다루고 있는 게 x하고 y가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y를 고정시켜요. 어떤 특정한 small y로 고정시켜 놓고 평균을 일단 구해. 구한 다음에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써가지고 averaging 취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x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컨디셔널 민 테크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들어있는 게 이제 컨디셔널 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컨디션을 건 상태에서 평균을 구하고 이건 마치 그 y가 상수인 것처럼 그 컨디션을 걸었으니까 실제로 상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y의 PMF 가지고 averaging 취해라 이런 얘기죠. 자, example 보겠습니다. geometric random variable x가 있고 그 x의 파라미터가 p일 때 이것의 평균을 이 random variable의 평균을 conditional mean 테크닉을
사용해서 구해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먼저 Geometric Random Variable의 분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probability의 x equal i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때까지 i번 던질 확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Geometric Random Variable x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 앞면이 나올 때까지 몇 번 던져야 되느냐. 그렇죠? 네, 그리고 앞면이 나올 확률은 p일 때 그러니까 이 동전의 앞면 나올 확률이 p일 때 앞면이 나올 때까지 몇 번 던져야 되느냐. 이게 바로 Geometric Random Variable인데 그것이 i가 될 확률은 i-1번 뒷면을 던져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앞면 던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Geometric Random Variable의 PMF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뭐 i는 당연히 이제 적어도 한 번은 던져야 되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1, 2, 3, 4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i가 0이나 i가 음수일 때는 확률 값이 없고요. 왜냐면 그쵸? 그러니까 앞면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물론 그래서 PMF를 알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구하지 말고 그냥 인스펙션으로 구하자라는 거죠. 그냥 딱 보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보통 그 first event로 컨디셔닝을 해요. 많은 경우에 first event. 그래서 first event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결과.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뭐 first tossing, 그래서 처음 던진 거, 코인, 처음 던진 거, 동전을 딱 첫 번째 던졌을 때, 요거를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 y라고 하여튼 잡아봅시다. 그래서 요거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그러니까 확률 p로, 요건 p고, 요거는 1-p고, 그렇죠? 여기 확률. 그래서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잡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 던지면 어차피 지금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드 코인이니까 1이 나올 확률이 p고 이제 0이 나올 확률이 1-p겠죠. 그러면 봅시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전체 몇 번 던져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자 처음 이걸로 컨디셔닝을 거는 거예요. 컨디셔닝을. 자 처음에 던졌는데 1이 나오고 그때 그러니까 앞면 나올 때까지 몇 번 던져야 되는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버리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y를 고정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y를 고정시켜서 처음에 뒷면이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확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항상 확립하는 수식이죠. 그리고 이건 봤던 수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전 페이지에서 2의 x는 그쵸? 2의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수식이 이제 요 수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생각을 이제 여기서부터 해보면 되겠죠. 요거 좌변은 그냥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내려왔습니다. 요것도 그냥 내려왔고 그 다음에 요 y가 1일 확률은 뭐예요? 당연히 p죠. 그죠? 여기 p 있으니까 여기 p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y가 0일 확률은 첫 번째 던졌는데 뒷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1-p잖아요. 그죠? 요것도 쉽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좌변은 그냥 내려왔고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자. 처음에 던졌는데 앞면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때까지 몇 번 던져야 됩니까? 그냥 한 번 던지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나와 버렸으니까 사실은 더 안 던져도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x라는 랜덤 베리어블은 뭘 의미하냐면 앞면 나올 때까지 몇 번 던지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1로 싹 바꾸는 거죠. 그렇죠? 1로 바꾸는 거고. 자, 요게 중요한데.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자, 처음에 던졌는데 뒷면이 나온 거죠. 뒷면이 나오면 얘는 앞면이 나올 때까지 몇 번 던져야 됩니까? 얘가 지금 1 플러스 2x만큼 던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뭐 동전이 기억하는 것도 아니니까 뒷면이 나왔다는 거 기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은 그냥 웨이스트한 거죠. 손해 본 거지. 왜냐면 처음 딱 던졌는데 뒷면 나왔어. 그러면 두 번째 던질 때부터는 사실 첫 번째 게임을 다시 시작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 사람은 처음 던졌는데 뒷면 나온 사람은 평균적으로 이 사람은 앞면 나오려면 몇 번 던져야 됩니까? 그렇죠? 1 플러스 expectation의 x만큼 던져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요거를 싹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expectation x에 대해서 풀면은 우리가 정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테크닉이 뭐 복잡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테크닉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이 테크닉은 컨디셔널 민 테크닉은 x에 지금 PMF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거를 이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이 궁금할 때 맨 처음에 배운 방법은 PMF가 주어졌을 때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배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PMF 즉 분포를 전부 다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우리가 어떤 그 뭐 discrete random variable인데 PMF를 알고 있다. 이건 뭐냐면 perfect information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야. 즉 이 PMF를 들고 있으면 어떤 discrete random variable인데 내가 PMF를 알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있는 거야. 완벽하게. complete description이라고요. 완벽한 그러니까 완벽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PMF를 들고 있는데 누가 평균이 얼마예요? 라든가 뭐 제곱의 평균이 얼마냐? 베리언스가 얼마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얼마냐? 뭐 nth 모멘트가 얼마냐? 이런 거를 누가 물어보면 전부 다 대답할 수 있어. 왜냐하면 완벽하게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게 구하기가 엄청 어려우면 어떡할 건데? PMF가. PMF가 엄청 구하기가 어려우면 그러면 평균도 못 구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평균은 구할 수가 있어요. 뭘 이용해서? 여기 바로 컨디셔널 민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PMF를 몰라도 또는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경우에는 PDF를 몰라도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탐험가가 이제 동굴에 갇힌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탐험을 하는 사람이 동굴에 갇혔는데 이 동굴에는 지금 그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문이 있고 이 사람은 이제 이 동굴에서 탈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쪽으로 가면 1시간 헤매다가 제자리,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2시간 헤매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요. 남쪽으로 가면 3시간 헤매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북쪽으로 가면 4시간 헤매다가 탈출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공이고 40처럼 보여서 좀 안 좋네. 어쨌든 얘는 성공, 여기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별로 안 좋은 거니까 X라고 칩시다. 그래서 이 탐험가가 지금 동굴에 갇혔는데 동서남북 4개의 문이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뭐 펜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좀 말이 안 되는 가정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돌아오면 동서남북을 다시 또 랜덤하게 선택해요. 4분의 1의 확률로. 그러니까 뭐 여기는 갔다 왔음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4분의 1의 확률로 또 선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럴 때 이 사람이 그 헤매는 평균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헤매는 시간을 우리가 x라는 랜덤 베리어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는 시간, 이 사람이 헤매는 시간을 우리가 x라고 잡읍시다. 그 다음에 y는 이 사람이 선택하는 그 동서남북이 되겠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뭐 편의상 우리가 동서남북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1, 2, 3, 4라고 칩시다. 문에 그 넘버가 있어서 동쪽 문을 1번 문, 이게 서쪽 문을 2번 문, 남쪽 문을 3번 문, 북쪽 문을 4번 문, 이렇게 넘버링을 해볼게요. 그래서 y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게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되는 상황이에요. 자, 컨디셔널 민 테크닉 수식은 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probability y가 i일 확률은 이건 그냥 4분의 1이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i가 1, 2, 3, 4일 때만 4분의 1이고 나머지 땐 0이죠. 그죠? 왜냐하면 뭐 동서남북 4개의 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그 컨디셔널 민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y가 1이면은 그러면 동쪽 문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1시간 헤매다가 제자리로 온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헤매는 시간은 요만큼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똑같이 헤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y가 2번일 경우에는 서쪽 문을 선택을 한 거니까 2시간 헤매다가 제자리로 오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다시 또 헤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주고 마찬가지로 남쪽 문을 선택을 하면 3시간 헤매다가 제자리니까 이거가 되겠죠. 이 사람이 헤매는 시간은. 그 다음에 처음 선택을 했을 때 4번 북쪽 문을 선택한 사람은 그냥 4시간 헤매고 땡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걸 대입을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탈출할 때까지 헤매는 평균 시간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걸 물어봤으니까 X의 PMF를 한번 구해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이거는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X의 PMF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봐도 뭐 거의 맛이 간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컨디셔널 민 테크닉을 통해서 평균은 상당히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은 바이너리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1 또는 0 이렇게 잡는 거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하는 그런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우리가 뭐 직접 이렇게 쓰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1이라고 하고 A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0이라고 하는 그렇게 잡아주는 랜덤 베리어블 그거를 우리가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이 1이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0이면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뭘 줬냐면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을 묻지 않고 그냥 수학에서는 확률 문제를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날 뭐 확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률 자체를 구하라는 문제들. 그래서 요거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면은 그거를 이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을 이용을 하면은 이 expectation 구하는 문제로 싹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X의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놓으면요.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 X라는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보면 1 곱하기 PA에 더하기 0 곱하기 A 컴플리먼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PA잖아요. 그쵸?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돼버리니까 결국 확률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 평균을 구하는 문제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을 잡아주면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묻는 문제를 그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을 구하는 문제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컨디셔널 민 테크닉을 여기다 써버리자는 거죠. 자, 그래서 A의 그 확률, A 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지금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 평균을 구하는 문제랑 같았고 그게 이렇게 된다라는 건 우린 다 배웠고요. 이건 이제 항상 성립하는 수식이죠. y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일 때. 그 다음에 여기를 수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 확률 파트는 그냥 내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생각해 보시면 y가 어떤 i라는 값을 가질 때 그 인디케이터 랜덤 베리어블 x의 평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뭐 요 a가 발생할 확률하고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죠?
비슷하게 컨티뉴어스 때는 뭐 별거 없고 썸을 그냥 정적분으로 바꿔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그 PMF 대신에 PDF를 쓴 거 그것만 달라집니다. 자, 5.2 섹션에 Moment Generating Function 하고 Characteristic Function 보겠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하고요. Generating Function. 그래서 줄여서 이걸 MGF라고 많이 불러요. 그다음에 고유 함수는 Characteristic Function입니다. Characteristic Function. 그래서 Moment Generating Function하고 Characteristic Funct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oment Generating Function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Random Variable X에 그러니까 Moment Generating Function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e to the sx의 expectation. 그래서 만약에 x가 지금 continuous random variable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보면은 뭘로 보입니까? 이게 딱 보면은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구하는 거랑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s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는 마이너스 s를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s로 되어 있는 거 빼놓고는 뭐 다른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two-sided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 같은 거 풀 때는 그러니까 one-sided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f of 주로 뭐 t 만약 이거 이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래서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 of 뭐 ft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뭐 전부 다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이 Moment Generating Function은 이제 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치 확률 밀도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s 대신에 마이너스 s를 대입한 그런 라플라스 트랜스폼처럼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랜덤 베리어블 x가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PMF of x가 됩니다. 그러면 왜 이 expectation의 ESX를 우리가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라고 하냐면 모멘트를 구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면 이 moment generating function을 s에 대해서 이렇게 편미분을 하면요. by definition 이렇게 될 거고요.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미분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이거는 s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2의 s에 대한 함수를 보면 이제 이런 수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s에다가 0을 대입해 줘요. 0을 대입을 해주면 자 이런 수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평균이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좀 한 번만 하지 말고 편미분을 뭐 n번을 하게 돼서 n번 한 다음에 이제 s에다가 0을 때려주면 우리가 nth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nth 그러니까 n번째 모멘트 of x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moment generating function이 있으면은 그 n번째 모멘트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미분해 가지고 그 s에다가 0만 때리면 되니까. 그러면 뭐 어차피 n번째 모멘트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x의 n승 뭐 f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분이 훨씬 더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미분하고 적분 이렇게 해보면 알겠지만 다 알지만 적분이 훨씬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분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n번째 모멘트를 구하려고 할 때 그 PDF가 있는 것보다는 MGF를 들고 있는 게 훨씬 편해요. 미분해서 0 때리면 되니까. 자, characteristic function 보겠습니다. characteristic function은 그러니까 s 대신에 여기 jv를
그러니까 대입한 거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moment generating function에서 바뀐 게, 그러니까 moment generating function은 2의 exponential sx였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define이 됩니다. random variable x의 characteristic function은 이렇게 define이 되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마치 푸리에 트랜스폼처럼 생겼죠. 근데 이제 v가 거기는 이제 그 마이너스 오메가 대입하면 정확히 푸리에 트랜스폼이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부호만 좀 다르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 characteristic function도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즉 MGF하고 비슷한 성질이 있어서 이렇게 n번 미분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j의 n승을 곱해주면은 nth 모멘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characteristic function하고 MGF하고 이제 그러니까 모멘트 구할 때 강점이 있고, 그러니까 미분해서 0 때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강점은 우리가 이 어떤 랜덤 베리어블 n개의 합의 그 분포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합의 분포, 즉 각각의 분포가 다 있는데 그 합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moment generating function으로 한번 그거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기 z라는 이 새롭게 만든 랜덤 베리어블은 MGF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면, 이건 뭐 데피니션이니까 대입한 거고요. MGF. 그 다음에 이건 뭐 지수 법칙이니까 아무 의미 없고.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x1하고 x2 이게 쭉쭉쭉 얘네들이 인디펜던트 하다면, 그러니까 statistically independent 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정확하게는 이제 uncorrelated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겠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인디펜던트 하다면, 인디펜던트 하자고 그냥 가정합시다. 인디펜던트 하면은 새로운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도 다 인디펜던트 하고요. 이것도 어쨌든 뭐 x1, x2에 다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인디펜던트 합니다. 그렇죠? 뭐 당연히 얘가 어떤 값을 가졌다고 해서 얘한테 영향을 주거나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e to the sx1하고 sx2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디펜던트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인디펜던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uncorrelated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면 uncorrelated 한다.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uncorrelated라는 게 뭐예요? 곱의 평균이 각각의 평균의 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곱의 평균이 각각의 평균의 곱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MGF를 어떤 라플라스 트랜스폼처럼 생각을 하신다면요. 물론 S 대신에 마이너스 S를 대입해야 되긴 합니다만 그거 빼놓고는 그냥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우리가 여기 PDF를 이렇게 구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는 이제 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Z 도메인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S 도메인이고, 그렇죠? 여기는 S 도메인에 있는 거를 Z 도메인으로 가져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컨볼루션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각각의 그 확률 밀도 함수의 컨볼루션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증명을 한 거냐면 그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 n개의 썸의 분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각각의 분포의 컨볼루션과 같다라는 걸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디펜던트한 랜덤 베리어블들의 합의 분포는 각각의 분포의 컨볼루션과 같아집니다.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는 example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x가 파라미터 p를 갖는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일 때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의 이제 PMF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이 베르누이 랜덤 베리어블 x의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definition이 이거니까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x가 지금 discrete random variable이니까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네. 근데 뭐 값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요. x가 0일 때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x가 1일 때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르노이 랜덤 베리어블의 MGF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요. 둘 다 유니폼한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유니폼이고 레인지도 똑같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그럴 때 얘네들이 이제 IID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하면서 이제 분포가 똑같은 그런 랜덤 베리어블 x1하고 x2가 있는데 그 x1과 x2의 PDF를 구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개가 지금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합의 분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러니까 컨볼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니폼 이거는 PDF 그려보면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1. 그게 지금 x1의 확률 밀도 함수고요. 뭐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x2라는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이 친구의 PDF가 지금 이렇게 써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의 합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건데요. 그거는 이제 컨볼루션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펄스 이 두 개의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제가 뭐 심심해서 이런 그 유니폼한 랜덤 베리어블 x1, x2 뭐 쭉 해가지고 한번 x10까지 한번 그려본다라고 쳐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포 생김새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센트럴 리밋 티어럼에 의해서 사실 10개만 더해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10개만 더해도 아주 흡사하게 나오는데 가우시안 PDF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더하면은 계속 더하면은 이렇게 가우시안 PDF에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3 섹션의 랜덤 프로세스 보겠습니다. 이 랜덤 프로세스를 다른 말로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말도 쓰거든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셔도 되고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랜덤 베리어블을 스토캐스틱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건 못 들어봤고 랜덤 프로세스 또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는 말은 둘 다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확률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 보겠습니다.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노테이션이 그러니까 x of t 이렇게 쓸 때도 있고요. 여기처럼 x에 t, u라고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언더라잉 이벤트를 적느냐 안 적느냐에 따른 건데요. 설명을 일단 드리면은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뷰가 있는데 포인트 뷰가 두 개인데 그러니까 하나는 그 무한계의 확률 변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냥 x라고 하면은 랜덤 베리어블 하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x1, x2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랜덤 벡터가 됐죠. 그러니까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 랜덤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이게 두 개나 뭐 어쨌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세 개나 이렇게 모아 놓으면은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랜덤 벡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무한계를 모아 놓은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xn인데 수열처럼 그래서 n이 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면 이제
x-2도 있고 x-1도 있고 x0도 있고 뭐 x1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거죠. 예.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개념은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파이나이트하게 모아뒀으면은 우리가 랜덤 벡터라고 하고 그거를 인피니티로 그러니까 무한개의 어떤 랜덤 베리어블 모아놓은 집합 이것을 랜덤 프로세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인덱스 셋이 있어서 보통 이제 뭐 타임 인덱스 셋을 쓰겠죠. 그래서 타임 인덱스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뭐 -2, -1, 0, 1 이렇게 해서 인덱스를 이렇게 붙여놓는다 이거죠. 그냥 집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인덱싱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인덱스를 붙여놓은 어떤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들을 무한개 모아놓은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개의 어떤 시간에 대한 함수에다가 그 랜덤니스 확률성을 부여한 그런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랜덤 베리어블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 뭐 주사위로 발생되는 랜덤 베리어블 쳐봅시다. 그러면은 값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5냐, 6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사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랜덤 베리어블은 그런데 이거를 숫자 중에 하나로 뽑지 말고 그냥 웨이브폼 즉 어떤 타임 펑션 중에 하나를 뽑는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1이냐 2냐 3이냐 4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냐 뭐 이거냐 뭐 이거냐 뭐 이거냐 저거냐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요게 바로 랜덤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웨이브폼이 있는데 거기에 랜덤니스를 우리가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을 여러 개 모아놨다라는 아이디어하고 약간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 랜덤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사실 요거는 랜덤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랜덤 벡터를 뽑아낸 거죠. 그러니까 n 개의 포인트를 뽑아가지고 그거에 그 n 개의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랜덤 벡터에 대한 그 디스크립션 방법, 그 perfect description은 뭐예요? joint PDF죠, 그죠? 우리가 joint PDF를 알면은 전부 다 다른 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joint PDF의 성질은 일단 joint PDF니까 당연히 0 이상이 될 거고,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1이 되겠죠, 그죠? joint PDF가 만족해야 되는 당연한 성질이고요. 자,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이거일 수도 있고. 뭐 이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랜덤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네, 웨이브폼 레벨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걸 그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요 초록색은 어떻게 쓰냐면,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를 우리가 수식으로 쓸 때 x에 t, u라고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초록색은 뭐냐면 x에 여전히 t에 대한 함수인데 이제 u가 뭐 1일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이 빨간색은 x에 역시 시간에 따라서 또 바뀌지만 이게 u가 2일 때는 이러한 웨이브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 파란색은 뭐 이렇게 써봅시다. 이 파란색은 그럼 xt인데 요거는 이제 u가 3일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u라는 게 어떤 랜덤니스 인덱스가 되는 거죠. 이 u가 뭐냐면 u가 여기서 랜덤니스에 대한 그 인덱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t는 타임 인덱스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다른 컬러가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컬러 좀 찾기가 어렵네요. 그냥 파란색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까만색이 하나 있구나. 까만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떤 특정 지점을 한번 봤다고 쳐봐요. 여기가 t 이꼴 뭐 t0야. 그리고 여기 특정 지점이 여기가 뭐 t가 t1이 되는 시점이라고 한번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추출되는 그러면 이 값들은 뭐 이거일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값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즉 시간을 고정시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랜덤 베리어블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에 t0의 u는 이건 뭐냐? 예,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네. 그리고 u를 고정시키면은 우리가 여기 썼던 거, 그렇죠? 그러니까 x에 뭐 t에 뭐 u 이꼴 1 이건 뭐죠? 예, 요거는 어떤 웨이브 폼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랜덤 프로세스의 realization, realization이라는 말도 쓰고 또는 sample func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이게 될 수도 있고 저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게 이제 realize 된 형태라는 거죠. 노이즈가 저 빨간색처럼 될 수도 있고 뭐 파란색처럼 될 수도 있고 초록색처럼 될 수도 있죠. 노이즈가 뭐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의 웨이브폼 그것을 realize가 됐으니까 그렇죠? 구현이 된 거니까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realization 또는 sample function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중요한 거는 realization이나 sample function은 더 이상 랜덤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정된 함수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randomness index를 고정시키면 그냥 우리가 아는 deterministic한 함수가 되는 거고 더 이상 랜덤하지 않죠. 그래서 deterministic이 되는 거예요. deterministic, deterministic이라. 랜덤하지 않다고요? u를 고정시켰으니까 여기 randomness index를 1로 지금 고정시킨 거잖아요. 고정시켰으면 더 이상 랜덤하지 않지. 그렇죠? 그런데 이것처럼 만약에 time을 고정시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t를 t1으로 이렇게 고정시켰죠. 그러면 세 개의 점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x의 t1u라는 게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랜덤 베리어블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임을 고정시키면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랜덤니스 인덱스를 고정시키면 샘플 펑션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랜덤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원래 랜덤 베리어블도 그냥 x라고 쓰면 안 되고 정확하게 뭐 안 될 것까지는 없지만 정확하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랜덤니스 인덱스는 있어야 되는 거지. 원래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랜덤 프로세스를 쓸 때 그냥 이렇게 풀로 다 써줄 수도 있고 그냥 xt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다 랜덤 프로세스를 쓰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할 때는 위에 걸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랜덤니스 인덱스를 u가 있고 타임 인덱스 t가 있어서 t를 고정하면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에서 t를 고정하면 랜덤 베리어블이 튀어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0, t1 이렇게 두 개 하면은 랜덤 프로세스에서 두 개를 샘플링 한 거잖아요. 두 개를 샘플링 하면은 랜덤 벡터가 튀어나오고 그렇죠? 어쨌든 t를 고정했을 때 이제 랜덤 베리어블 또는 두 개를 고정하면 뭐 랜덤 벡터가 나오는 거고요. u를 고정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realization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realization은 어떤 하나의 함수기 때문에 더 이상 랜덤하지는 않다. 즉 u를 고정시키면은 랜덤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랜덤하지 않은 거지 더 이상. 자, 랜덤 프로세스 중에 특별히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셔너리라는 게 뭐냐면 확률적인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랜덤 프로세스에서 시간을 n개 이렇게 고정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갖는 랜덤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의 조인트 PDF가 타우만큼 쉬프트 돼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랜덤 벡터의 조인트 PDF하고 똑같을 때 우리가 그런 랜덤 프로세스를 그러니까 쉬프트를 얼마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타우를 어떻게 잡던 그러니까 any tau 그러니까 for any tau t1 뭐 tn 그렇죠? 이걸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잡았을 때, 물론 n도 아비트러리하게 잡을 수 있겠죠. 예. 그럴 때 이게 모조리 성립하면은 우리가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 블랙보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손가락을 쓰기가 어려운데 제가 그냥 칠판에다가 놓고 가르칠 때는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가 이제 뭐 이거일 수도 있고요. 랜덤 프로세스가 이거일 수도 있고 뭐 샘플 펑션이 뭐 이거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샘플을 예를 들어서 여기 해가지고 여기서 T0, T1, T2를 이렇게 잡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랑 이제 간격을 똑같이 해서, 그러니까 T0하고 T1 사이의 간격, T1부터 T2 사이의 간격을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보통 이제 가르칠 때는 그 손가락을 5개 가지고 이렇게 쫙 내리는데, 그걸 옮겨가지고, 손을 이렇게 옮겨서, 여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T0 뭐 프라임, T1 프라임, 여긴 T2 프라임.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3차원의 랜덤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그러면 이제 그 랜덤 벡터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여기도 여기 랜덤 베리어블 하나, 여기 랜덤 베리어블 하나, 여기 랜덤 베리어블 하나가 있으니까 그걸 모아 놓으면 랜덤 벡터가 되잖아요. 그 랜덤 벡터의 그 complete description은 뭐냐면은 joint PDF죠. 근데 그 joint PDF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의 joint PDF와 그러니까 여기 세 개의 이 랜덤 벡터의 joint PDF하고 요 세 개의 랜덤 그 랜덤 벡터의 요 세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있는 그 랜덤 벡터의 joint PDF가 같다라는 거죠. 언제 같으냐면 그 랜덤 프로세스가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일 때. 간격은 유지가 돼야 돼요. 이제 간격이 유지된다는 게 여기 길이하고는 같아야 된다고요. 그럴 때 그렇게 잡아주는데 이제 쉬프트만 한 거잖아요. 쉬프트를 이제 타오만큼 한 거지. 여기 지금 타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오만큼 쉬프트를 우리가 한 건데 제 그림에서는 어디가 타오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타오지. 그죠? 그러니까 타오만큼 여러분들이 쉬프트 해가지고 똑같은 랜덤 벡터를 n차원 랜덤 벡터를 만들었을 때 그것의 joint PDF가 변하지 않으면 즉 타오 값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랜덤 프로세스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다. 즉 확률적인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책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 또 하나 사실 알아두면 좋은 얘기가 이 얼고딕이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랜덤 프로세스는 항상 얼고딕인데 어쨌든 얼고딕이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 타임 에버리지하고 앙상블 에버리지하고 같을 때 우리가 얼고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타임 에버리지. 근데 이제 앙상블 에버리지는 뭐냐면 이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샘플 펑션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이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웨이브 폼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요거 하나를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앙상블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에버리징을 취할 때 디터미니스틱 펑션이면 타임 에버리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축이 지금 이 세로가 값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앙상블 에버리지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여기 잡으면은 요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의 평균값을 취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앙상블 에버리지라고 합니다. 근데 앙상블 에버리지를 취하나 타임 에버리지를 취하나 그 값이 똑같을 때 우리가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얼고딕 랜덤 프로세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는 제가 뭐 다루진 않았어요. 자, 어찌됐건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서 랜덤 프로세스를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디스크립션은 뭐냐면 joint PDF죠. 그죠? 일반적으로 n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거기서 잡아주고 그것의 joint PDF를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100%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루기에는 좀 불편해. 그거는 joint PDF가 얼마나 그 포뮬러가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보통 랜덤 프로세스는 뭘로 나타내냐면 많은 경우에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는 걸 정의하고 그것으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토 콜레이션 펑션은 뭐냐면은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뭐예요? 코릴레이션이라는 거는 곱의 평균이죠. 그죠? 그리고 오토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이 접두사인데 이 프리픽스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셀프죠, 셀프. 오토는 여기서는 이제 셀프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러면 뭐 똑같은 거 곱해가지고 제곱하고 그 제곱의 평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겁니다. 오토 콜레이션 펑션, 랜덤 프로세스 X의 오토 콜레이션 펑션은 T1에서 잡아준 요건 뭡니까?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랜덤 베리어블의 곱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가 이거는 따로는 보통 그냥 스테이셔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 strict sense stationarity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strict sense 좀 강한 의미의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적당히 스테이셔너리한 거 그거를 우리가 wide sense에서 스테이셔너리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wide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다. 그래서 이 논문 같은데 많이 나왔어요. WSSRP 뭐 이런 식으로 막 써버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wide sense 그러니까 wide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구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WSS가 wide sense의 stationary다. 그러니까 적당히 큰 의미에서 여기 광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큰 의미에서 stationary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strict sense에서 stationarity는 뭐였어요? 아까 joint PDF가 타임 시프트에 대해서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라고 했었죠. 근데 이 wide sense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는 뭐냐면 평균이 컨스탄트고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일 때 타임 디퍼런스가 지금 t1-t2잖아요. 두 개의 타임이 있는데 t1하고 t2가 있는데 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t1-t2는 우리가 타임 디퍼런스라고 할 수 있겠죠. t1-t2가 타임 디퍼런스니까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타임 디퍼런스만의 함수일 때 우리가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wide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의 시불변 뭐 이렇게 제가 써놓게 했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그 용어를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말이 꼬이더라도 wide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뭐 저도 가끔 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반드시 그렇게 발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wide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인데 그 학생들하고 이제 가르칠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 이런 수식들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쓰면은 expectation의 뭐 x의 t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게 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이게 t에 따라서 뭐 ft를 그린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t에 따라서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f가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수식에다가 f of t라고 이렇게 적어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f of t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은 f of t라고 하면은 이게 fx 그걸 이제 하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해가지고 이걸 그래프라고 이해를 해. 이거 그래프다. 이거 그래프. 근데 그래프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f of t라고 제가 이렇게 적을 때 얘를 어떤 특정한 t라는 지점에서 읽은 값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가 초록색으로 쓴 거. 그러니까 이거를 ft라고 이렇게 딱 여러분들이 읽을 때 이게 t를 막 변화시켜 가면서 이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t라는 순간에서의 값을 읽어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파악을 해도 되고 이렇게 파악을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둘 다 틀린 방법이 아니야. 둘 다 맞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f of t라는 함수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t를 변화시켜 가면서 그래프를 머릿속에 떠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어떤 t라는 숫자가 고정되어 있고 그때 읽은 함수 값이 ft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이 ft가 그냥 따로 이렇게 딸랑 있으면 뭐 헷갈릴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그 expectation이나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오토콜레이션 정의 보면은 이게 평균을 이렇게 취하잖아요. 이렇게 수식 안으로 특히나 이렇게 평균을 취하거나 이럴 때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냐면 이 ft라는 거를 t라는 순간에 읽은 함수값으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려. 안 그러면 머리가 좀 어지러울 거예요. 그래서 수식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이것의 의미는 t라는 것을 고정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저기 오토콜레이션 펑션 이 정의식 한번 다시 봅시다. 보면은 expectation의 이제 곱의 평균인데 xt1 곱하기 xt2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xt1은 뭘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t1이라는 순간에 읽은 랜덤 프로세스의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랜덤 베리어블 얘기하는 거지. 그죠? 얘도 랜덤 베리어블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정시켰을 때 읽은 값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그 wide sense stationary process 이거 있을 때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소리냐? 2의 x of t t가 막 변화하고 있는데 x를 읽은 건가? 뭐 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x of t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t를 고정시켰다. 그때 읽은 x of t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예요? 랜덤 베리어블이지.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뻔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랜덤 베리어블의 그러니까 평균이 t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수식 안에 들어갈 때 항상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프로퍼티가 뭐 있냐면은 이분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콜레이션 펑션은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여기서 지금 t 플러스 타우를 t 프라임이라고 그러니까 t 플러스 타우를 t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한번 해보면은 치환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타우를 대입하나 마이너스 타우를 대입하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쓸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x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y sense stationary라는 게 들어가 있죠. 안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이 식에서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갔다는 얘기는 벌써 이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이 t1, t2의 함수가 아니라 t1, t2의 함수라는 게 벌써 가정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근데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다루는 랜덤 프로세스들은 거의 99% wide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입니다. 그래서 이게 타우만의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t에는 디펜던시가 없고 타우에만 디펜던시가 있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wide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은 even 펑션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complex random process면 여기 이제 또 conjugate이 달라붙어요. 근데 이제 real random process만 다룹시다. 그러면은 우함수가 됩니다. 자, 랜덤 프로세스의 example 하나 보겠습니다. 주사위 던지기를 이용을 해서 랜덤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이 나오는데 하나의 realization은 그러니까 cosine 2pi f1t라는 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cosine 2pi f2t 이런 게 하나 나올 거고 쭉쭉쭉 해서 cosine 2pi f6t까지 나오겠죠. 이 랜덤 프로세스의 앙상블을 구하시오. 이 앙상블이라는 건 제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앙상블은 이 샘플 펑션의 집합이에요. 샘플 펑션의 집합이라서 이 샘플 펑션 6개 다 모아놓은 거 그래서 그걸로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1일 때 생기는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t가 1일 때는 시간을 고정시켰으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만들어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t가 1일 때 생기는 그 랜덤 프로세스는 뭐예요? 코사인 2파이의 fi라는 어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이 생기죠. 요건 이제 랜덤 베리어블이죠. 자, 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코사인 2파이 f1일 확률이나 코사인 2파이 f2가 될 확률이나 전부 다 똑같이 6분의 1이니까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평균이 되겠죠. 자, 랜덤 프로세스의 예제를 또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세타라는 형태의
랜덤 프로세스가 있고요. 여기서 세타가 지금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자, 이때 랜덤 프로세스의 앙상블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코사인 2파 fct 더하기 세타라고 적어주면 되고 이 앙상블은 지금 무한집합이죠. 그렇죠? 샘플 펑션이 무한계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세타가 0부터 2파이 안에 그 숫자가 무한계의 숫자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앙상블을 적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무한집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t가 1일 때 생기는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t가 1일 때는 확률 변수가 이런 게 생기죠. 그렇죠? 코사인 2파 fc 더하기 세타 됩니다. t는 1로 잡았으니까요. 그러면 그것의 평균을 뭐 하라고 했는데 그건 뭐 바로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세타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함수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세타가 지금 유니폼이니까 0부터 2파이에 그래서 2파이분의 1 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은 코사인인데 지금 뭐 한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해버렸으니까 당연히 0이 되겠죠. 그래서 t가 1일 때 생기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은 0이 되겠습니다. 5.4 섹션에서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보겠습니다. 네, 여러 번 뭐 지겹게 말씀드립니다만 스펙트럴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이 친구는 f의 함수다. 그렇죠? 주파수의 함수라는 게 바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density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는 파워는 아닌 거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파워 자체는 아니죠. 하지만 적분을 하면은 즉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적분을 하면은 파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너 킨친 티어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너 킨친 티어럼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뭐 위너 킨친 티어럼이라고 굳이 뭐 그 얘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위너 킨친이라는 사람이 증명을 한 게 뭐냐면 그 오토콜레이션 펑션하고 즉 오토콜레이션 펑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타우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 그 랜덤 프로세스가 wide and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일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t1하고 t2의 함수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것의 타임 디퍼런스를 우리가 타우라고 명명을 하고 타우만의 함수를 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때 나오는 거 그게 뭐냐면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뭐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스펙트럼 그것을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정리니까 정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는 뭐냐면 원래 전력 밀도 함수의 정의는 그 파워 시그널에서 그 구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파워가 나오는 그런 함수인 거예요. 정의 자체가 어떤 구간 뭐 프리퀀시 뭐 100Hz부터 200Hz까지 적분을 하면은 그 사이에 있는 파워를 그 계산해 낼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위너란 사람하고 퀸친이란 사람하고 정리를 만든 게 뭐냐면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가르칠 때 그냥 정의처럼 가르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정의처럼 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뭐냐라고 하면은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즉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이렇게 열심히 배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 랜덤 프로세스가 노이즈를 모델링 하는데 쓰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때 랜덤 프로세스로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이 그 노이즈 그러니까 n of t 요게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통신 시스템을 이렇게 뭐 쉽게 나타낸다면 여기 tx가 있고 여기 채널이 있고
채널이 있고 여기 receiver RX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보낸 신호를 뭐 여기 뭐 X of T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received signal R of T라고 이렇게 치면은 여기 R of T가 모델링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적어도 우리는 무선 통신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제 바닥에서 튀겨도 들어오고 뭐 천장 튀겨서도 들어오고 옆에 뭐 산 튀겨서 그러니까 소리 시그널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합쳐지겠죠.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그냥 노이즈만 이렇게 더해졌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적어도 이 책에서는 이제 N of T라는 것이 이제 랜덤 프로세스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채널을 모델링한 거죠. 즉 수신 신호는 송신 신호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진 형태다라고 채널을 모델링 하는데 이때 우리가 채널을 어떻게 가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AWGN 채널을 가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AWGN이라는 말을 쓰는데 AWGN이 뭐의 약자냐면 Addi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AWGN이 뭔지 쓰라 그러면은 꼭 막 이렇게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뭐 어딕티브 뭐 이렇게 뭐 이 중독 단어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되고 C를 쓰지 마시고 애디티브예요. 가산성이라는 더해진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화이트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가우시안은 이제 분포가 가우시안이라는 얘기고 노이즈는 뭐 잡음이니까. 그래서 AWGN 채널 뭐 이렇게 가정을 많이 씁니다. 뭐 논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AWGN 채널을 가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뭐냐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지는 그런 채널을 가정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화이트라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가우시안이라는 거는 이제 그 N of T 이걸 이제 제가 뭐 그 시간을 고정시키면 예를 들어서 T를 T0로 고정하면 N에 뭐 T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분포가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죠. 그죠? 시간 고정했으니까. 랜덤 프로세스에서 시간 고정시키면 랜덤 베리어블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의 분포가 가우시안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화이트라는 건 뭐냐면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플랫할 때, 즉 그러니까 그 프리퀀시에 관계없이 값이 일정할 때 우리가 그러한 노이즈를 화이트 노이즈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뭐 빛의 그 RGB 컬러를 생각을 했을 때 RGB가 이제 전부 다 있고 즉 모든 그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전부 다 있을 때 이제 하얀색이 보이잖아요.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물론 뭐 그건 이제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따온 거죠 말을. 그래서 어떤 프리퀀시든 간에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이렇게 그러니까 컨스탄트일 때 2분의 n0로 컨스탄트일 때 이게 꼭 뭐 2분의 n0라는 건 이제 뒤에 뭐 수식을 낼 때 n0라는 파라미터를 쓰려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즉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플랫할 때 우리가 그러한 노이즈를 그러한 랜덤 프로세스를 화이트 랜덤 프로세스 또는 화이트 노이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 건 당연하지만 AWGN에 그러면 그 오토콜레이션 펑션은 뭐가 되냐? 당연히 델타 펑션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네 둘은 풀의 트랜스폼 페어니까 한쪽이 1이면 한쪽은 뭐예요? 델타잖아요. 그렇죠? 풀의 트랜스폼의 성질에 의해서 한쪽이 1이면 한쪽은 델타 펑션이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은 디렉의 델타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죠. AWGN이라는 이 랜덤 NOPT가 랜덤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 t0에서 여러분들이 값을 읽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 되고 우리가 가우시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분포가 가우시안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랜덤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에 그럼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미는 평균은 0이에요. 보통 이제 평균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런데 베리언스가 어떻게 되냐? 베리언스는 평균이 0일 경우에는 그 제곱의 평균하고 똑같죠. 근데 제곱의 평균은 지금 우리가 그 여기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오토콜레이션 요거 지금 정의가 뭡니까? Rn 차후의 정의는 2의 x of t, t가 뭐든 간에 x의
t 플러스 타우 이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x로 제가 잘못 썼군요. x가 아니죠. 예. x 말고 n으로 씁시다. n으로. 왜냐면 n의 타우니까. 예. 여기가 여기가 n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n 제곱 오브 t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타우에다가 0 때린 거죠. 그렇죠? 여기 위에 오토콜레이션 펑션에다 0을 때리면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타우에다가 0 때리면 어떻게 돼요? 디렉의 델타 펑션이니까 무한대 값이 나오죠. 예, 그래서 무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WGN 채널에서 그 어떤 특정한 그게 어떤 포인트든 상관없죠. T0는 아비트러리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포인트든 잡아서 랜덤 베리어블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데 그 친구의 분포는 가우시안이지만 베리언스가 무한대인 가우시안이라는 거예요. 평균은 0이고 물론 여기서 제로민이라는 건 그냥 제가 가정을 했는데 거의 모든 경우에 100% 모든 경우에 AWGN의 평균은 0을 가정합니다. 자, 랜덤 프로세스에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오토콜레이션 펑션의 푸리에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만 구해주면 되겠죠. 근데 어차피 코사인이라는 게 2분의 2의 j2파이 f0 타우 더하기 2의 마이너스 j 2파이 f0 타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의 그 푸리에 트랜스폼 구하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5.5 섹션에서는 LTI 시스템, 여기서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 정확하게 쓰려면은 선형 시불변 시스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제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렇게 썼는데 어쨌든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LTI 시스템에다가 LTI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여기 LTI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 거죠. LTI 시스템이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h of t다. 그러면 여기다가 랜덤 프로세스 x of t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그 아웃풋도 랜덤 프로세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럼 얘의 그 인풋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0이다. 그러면 아웃풋의 평균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풋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뭔데? 그러면 아웃풋의 오토콜레이션 펑션은 인풋의 오토콜레이션 펑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인풋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과연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와 어떤 관련이 있겠는가? 이런 걸 알아보자라는 그런 섹션입니다. 자, 그래서 LTI 시스템이 있는 거고요. LTI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는 h of t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 대문자 h of f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인풋이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가면 아웃풋도 당연히 랜덤 프로세스가 나올 텐데 그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의 일단 평균을 구해봅시다. 그것이 당연히 인풋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과 영향이 있겠지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어차피 LTI 시스템이니까 인풋 그 랜덤 프로세스와 h of t의 컨볼루션을 해주면 그게 이제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가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당연하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가 expectation을 취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어차피 정적분이니까 리미트 시그마라고 했죠. 그러니까 합친 거니까 그냥 평균을 취한 다음에 합쳐도 똑같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이 expectation이 안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면은 지금 x of tau 얘는 랜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가 없는데 얘는 처음부터 이 h의 t-tau 이거는 랜덤 프로세스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그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잖아요. 이건 고정된 거예요. 고정된 거. 그래서 밖으로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컨스탄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h의 t-tau 했는데 막 t-tau가 막 변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그게 평균 안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들 항상 생각이 그게 어떤 h의 t-tau라고 보면은 t-tau라는 지점에서 읽은 어떤 함수값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상수네 하고 그냥 밖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expectation의 x of tau 이거는 by definition 뭐냐면은 결국은 어떤 그 m의 tau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그 평균이죠. 랜덤 프로세스 x of tau라는 게 있을 때 그것의 평균을 의미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이거는 컨볼루션 수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은 뭐가 되냐면 인풋 랜덤 프로세스의 평균에다가 LTI 시스템의 그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컨볼루션이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x of t하고 y 그러니까 인풋 랜덤 프로세스와 그러니까 그 아웃풋 랜덤 프로세스의 크로스 콜레이션 보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크로스 콜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쉬프트한 것과의 곱의 평균, 예, 요거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라고 하고요. 오토 콜레이션 이게 좀 스펠이 이상한 것 같네. 예. 그래서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고, 네, 여기 레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 자기하고 다른 거랑 이렇게 곱한 것의 평균, 예, 요것을 뭐라 그러냐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어찌됐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먼저 구해 봅시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뭐 곱의 그 평균이니까 이렇게 써놓고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건 뭐 뻔한 거고요. 아웃풋이니까 인풋과 임펄스 리스폰스와의 그 컨볼루션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지금 U에 관한 적분이잖아요. U에 관한 적분이 여기 있으니까 이거는 U에 관한 함수가 아니죠. x of t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U에 관해서는 상수니까. 그래서 저거를 안으로 그냥 집어 넣어 버려요. x of t를. 그러면 이제 아래 수식이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expectation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적분이라는 것은 리미트 시그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expectation 먼저 한 다음에 썸을 해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썸 한 것의 expectation이나 expectation 한 다음에 썸을 하나 뭐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expectation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얘는 H of U는 지금 LTI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인데 이건 deterministic이죠. 얘는 랜덤하지 않아요. 랜덤하지 않으니까 expectation 만나면은 밖으로 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expectation operator는 linear operator니까요. 호모지니어티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상수를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바깥으로 빼면 이렇게 나오고 근데 요거는 지금 이게 딱 보면은 우리가 지금 별 말은 없었지만 x of t는 뭐예요? wide stand stationary random process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곱의 평균은 뭐냐면 얘네들과의 차이에만 디펜던트 해요. 그래서 여기 t랑 여기 t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u랑 보면은 그곳의 차이가 타우 마이너스 u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싹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보면은 요거는 그 임펄스 리스폰스와 오토 콜레이션 펑션과의 컨볼루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LTI 시스템의 인풋과 아웃풋과의 크로스 콜레이션 펑션은 뭐가 되냐면 임펄스 리스폰스와 오토 콜레이션 펑션의 컨볼루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변을 푸레 트랜스폼을 취해버리면 크로스 콜레이션의 푸레 트랜스폼 하면은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나올 거고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지?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라고 불러야 되나? 뭐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요것에 우변에 푸레 트랜스폼 하면 어떻게 돼요? 컨볼루션은 곱하기로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와 오토 콜레이션 펑션의 오토 콜레이션 펑션이 아니죠.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인풋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에 곱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것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유, 이것도 뭐 증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요거는 그냥 생략할게요. 그래서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둬야 될 거는 요거예요. 요거는 이거는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뭐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상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신공학을 배웠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냐면 output random process의 power spectral density는 input random process의 power spectral density 곱하기 뭐냐면 그 시스템의 magnitude 그러니까 그 시스템의 frequency response의 그 magnitude response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 씌운 거에 제곱을 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과 같은 어떤 밴드 패스 필터가 있습니다. 리니어 시스템이고요. 밴드 패스 필터가 있는데 이때 이 밴드 패스 필터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밴드 패스 필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그림으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밴드 패스 필터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노이즈를 가했다라는 거죠. X 오브 F라고 하지 말고 뭐 N 오브 T라고 하는 게 더 좋을 뻔했네요. 그래서 어떤 N 오브 T라는 어떤 노이즈가 이렇게 가해진 겁니다. 그때 그러면 출력, 그러니까 여기 그냥 N 오브 T라고 할게요. N 오브 T라는 랜덤 프로세스가 그 노이즈가 가해졌고, 근데 이거 화이트 노이즈예요. 화이트 노이즈가 가해졌고, 그때 나오는 그러니까 밴드 패스 노이즈죠. 밴드 패스 노이즈를 NB 오브 T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친구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그려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지만 뭐 어떻게 됐었죠? 이 NB 오브 T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NF에다가 곱하기 HF의 매그니튜드 리스폰스의 절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또 그나마 값을 1로 줬기 때문에 이거 뭐 더 쉬워졌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쪽 구간의 그 노이즈는 싹 죽어버리고 요쪽 구간의 노이즈만 남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input random process가 지금 아마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제가 이렇게 줬고요. n 타우가 뭐 2분의 n0에 델타 타우다 이렇게 줬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오토콜레이션 펑션을 줬으면은 뭐예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게 델타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그냥 컨스탄트가 되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아까 그 모양 밴드 패스 필터 모양이니까 출력 쪽에 그러니까 아웃풋 쪽 그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뭐 이와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다. 5.6 섹션의 narrow band noise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narrow band noise는 항상 이런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명은 제가 하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다뤘던 그 example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white noise가 있는데 그것을 그 band pass 필터로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band pass 필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중심 주파수가 FC, 여기 이제 당연히 마이너스 FC, 여기 0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EW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필터는 이제 항상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DSP 모듈레이션 같은 거 쓰면은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신호 성분만 뽑으려면은 이제 이런 밴드 패스 필터는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신호 바깥에 있는 노이즈들은 전부 다 잘라낼 수 있지만 인밴드 노이즈, 즉 신호랑 같은 밴드위스 안에 들어와 있는 노이즈는 제거가 불가능하죠. 자, 어쨌든 그러면 그 인밴드 노이즈에 그러니까 여기 네로밴드 노이즈라는 게 사실 인밴드 노이즈인 거예요. 즉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신호랑 같은 밴드를 차지하는 노이즈야. 얘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네로밴드 노이즈는 이제 수식으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NBI of T하고 NBQ of T는 uncorrelated고, 그래서 uncorrelated는 뭐냐면은 곱의 평균이 각각의 평균에 곱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는 이제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기까지는 이것도 그냥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죠. 자, 메시지 시그널의 대역폭이 4kHz다. 그럼 AM 모듈레이션을 이용을 했다면은 우리가 이제 패스밴드 모듈레이션을 이용을 한 거니까, 패스밴드 되면은 AM 같은 경우는 이제 더블 사이드 모듈레이션 그 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밴드위스가 8kHz로 2배로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캐리어 프리퀀시가 1MHz인 상황이니까 여기가 1MHz, 여기가 마이너스 1MHz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 AWGN이 들어오는데 그것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가 뭐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요게 그러니까 2분의 n0가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그 AWGN 같은 경우는 항상 컨스탄트를 이제 2분의 n0로 쓰잖아요. 단위는 와트 퍼 헤르츠입니다. 그때 밴드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우리가 네로밴드 노이즈만 남고 나머지 아웃 오브 밴드 노이즈는 전부 다 없애버렸을 때, 그때 그러니까 밴드 패스 필터링 이후에 남는 그 랜덤 프로세스 NB of T의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의 파워를 얼마인지 계산해라 라는 문제인데요. 뭐 그거는 밴드 패스 필터링 통과시키면은 당연히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0.01 밀리라고 적었는데 그냥 이건 10의 마이너스 5승이고요. 10의 마이너스 5승을 그냥 이렇게 적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그 파워를 구해라. 이거는 마치 뭐 파사발의 정리처럼 우리가 파워를 구하라 그랬는데, 파워라는 건 뭐예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적분하면은 파워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면적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은 그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0.16W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적분하면은 파워가 나오니까,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를 그린 상황에서 우리가 파워를 틀린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면적만 계산하면 땡인데. 네, 여기까지 해서 챕터 5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